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실내 건축의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75곳은 실내 건축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34곳은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인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는 입주 예정자 카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체 연명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 중으로 소수의 거래만으로 공시가격이 높게 매겨져 세금 부담만 과도하게 커졌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지난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 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해는 강남은 물론이고요. 비강남권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에 대한 이 집단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거래만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졌다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급매물로 가격이 낮아진 지역은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6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투자할 만한 지역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알아볼게요. 두 지역 어디로 가볼까요?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집가 상승이 이뤘던 두 곳이 있습니다. 성동구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인데요. 오늘 두 지역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성동구 용답동과 그리고 신길 뉴타운으로 유명한 신길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두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주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이네요.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투자 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8,7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영등포 쪽 교통 편리한 건 다들 아실 테고요. 교통을 비롯해서 주변의 입지적인 특징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등포 교통 좋은 건 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이제 신길 뉴타운에 예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고요.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로는 지금 1호선 영등포역과는 도보 6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등포역에 있는 바로 이 경인로 따라서 우리가 신길 바로 올림픽대로를 이용을 하면 또 굉장히 강남과 접근성이 좋다는 점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등포역을 좀 중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앞으로 예전에는 1호선이 뭐 그렇게 업무단지도 많지 않고 뭐 그런 별로 그렇게 각광을 받던 호선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도시명 환승센터들이 다 1호선 라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영등포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 백화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으로 상당히 그 교통이 편리합니다. 지금 옆으로 가시면은 2호선과 바로 환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정거장 이용하시면 신길역에서 또 5호선과 환승이 되시죠. 5호선 라인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은 환승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안산선이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또 더블 환승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현재도 KTX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1호선 라인에 또 신림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모두 여의도역과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환승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등포역을 주변으로 해서 가장 이제 핵심인 신길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호선과 5호선 라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변에 바로 도보로도 가능한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 하나 건너시면 마포공동 업무단지 그리고 광화문 종로도 다 5호선 라인이죠.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앞으로 국제업무단지가 이곳에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1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노선들과 신안산선과도 바로 서울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그러한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해서 더욱더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핫하죠. 지금 신길 뉴타운은 아래쪽에 지금 이 그 빨간 선이 있는 곳까지 원래 신길 뉴타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역과 굉장히 도보권이고 또 5호선 신길역과도 도보 10분 내로 또 가능한 곳입니다. 자, 신길 뉴타운이 왜 지금 이렇게 곽광을 받냐? 주변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영등포 하면 바로 여의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는 이제 통합개발 얘기가 2018년 8월에 한번 그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셨다가 다 철회를 하셨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호재들을 품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곧 이제 준공될 파크원의 복합단지 업무시설들 그리고 MBC 사옥을 건축한 브라이튼지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금 2023년이면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여의도에 또 시범 아파트 같은 이런 재건축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일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노량진 뉴타운이 또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양평동을 지금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호재들을 끼고 있는데 바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교통시설들이 계속 확충되는 개발 호재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신길 뉴타운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기 뉴타운입니다. 2006년에 처음 지정이 됐고요. 총 16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이제 프레비뉴가 되겠는데요. 프레비뉴 지금 한 6년 차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레미안 에스티움 바로 이 뉴타운의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지금 평균 14억 정도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죠. 33평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1월에 입주를 한 신길 아이파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올해가 굉장히 기점이 됩니다. 올해 지금 보람의 SK뷰는 1월 그리고 신길 센트럴자이는 2월부터 지금 입주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완료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10월에는 힐스테이트 그리고 12월에는 신길 파크자이까지 총 4개 구역에서 입주 물량을 해서 올해 말까지 5,000세대가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원래 빌라촌이었죠. 그런데 모두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공사 중이거나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의 복합개발과 영등포의 도시재생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가장 지척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신안산선과 그리고 신림선의
착공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착공들은 들어갔고요. 신림선이 2022년, 신안산선이 2024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교통 호재들을 품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14억 정도 지금 올랐죠. 15억 규제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길 뉴타운이 지금 얼마나 핫한지는 여러분 현장을 와보시면 아실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신길 뉴타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제가 칭하는 분들은 뭐 가능한 분도 있고 안 가능한 분도 있으시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도 8억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금으로요.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9억 원 이상 여러분께서 취득을 하실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시고 소득 증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신길 뉴타운을 지금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신길 뉴타운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옆에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항상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일대의 주거 환경이 상당히면 개선되고요. 편의시설들,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가 또 신설이 되거든요. 이렇게 학군도 좋아지고 또 옆에 학원가도 계속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따라서 주변에 이렇게 정주 인구가 계속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면 항상 돈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도 아직 빌라촌이지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신길 3구역은 유일한 북쪽 지역에서 지금 살아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이 끝나서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큰 변화가 신길 2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10년 동안 멈춰 있던 재개발 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일 날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고요. 여기에 역시 2,200세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딱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그럼 투자하면 되겠네 하시지만 지금 여기도 역시 여러분 현금 8억 이상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영등포역에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는 앞으로 그렇게 빌라 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계속 업무 단지나 상업 시설들로 바뀌죠. 자,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 이 예전에 신길 뉴타운 북측 지역들, 이쪽 지역들은 일단 남측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서 동반 시대 상승 첫 번째로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를 그냥 역사 문화적 그 가치가 있다고 계속 노후주택을 남겨놓을까요? 위아래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중심에 있는 사료가 시장도 지금 개발이 된다. 어제 기사가 나왔죠. 바로 24층의 고층 아파트가 이곳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발 사업들이 위아래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는 공략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입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지역 영등포역 근처입니다. 여의도 굉장히 가깝고요. 뉴타운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에도 신길 뉴타운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개발 호재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제가 그냥 발전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개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 여의도고요. 그리고 한양도성과 강남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개발 호재가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역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등포역을 제가 요즘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한 10년 전에 가봤다 뭐 이런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하면은 그 낙후됐던 이미지만을 갖고 계시는데요. 가보셔야 됩니다. 이곳엔 지금 많은 그 개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부터 가볼까요? 여의도부터 이 영등포역을 지나는 게 경인로인데요. 모든 영등포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영등포 고가는 2021년까지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흉물이었는데 이것이 철거되면서 여의도와 이어지는 산책로, 녹지 보행축이 또 생기고요. 자, 그리고 이 경인로 따라서는 우리가 핀테크 사업 이런 업무 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는
유통 3사가 이제 곧 여의도 영등포에 다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롯데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타임스퀘어 뭐 들어와 있죠. 여기에는 또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도 대선제분 폐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지금 쪽방촌도 상업 복합시설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2023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정말 한 2, 3년 후에는 굉장히 크게 바뀐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의도에도 큰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크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7월에서 좀 멀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3빌딩보다 더 큰 게 들어옵니다. 69층 그리고 53층. 자, 그리고 4개 동이지만 이곳은 호텔과 6성급 호텔 그리고 현대백화점 국내 최대 규모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 여의도는 주말만 되면 아주 조용한 동네지만 IFC몰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는 파크원이 들어오면서 이곳에 많은 그 유동인구가 모이겠죠. 쇼핑 그리고 이곳에 여의도 공원을 또 찾는 여러 가지 이런 수요들이 모이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이 2개 동은 모두 오피스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의도는 바로 국제금융의 중심지죠. 그래서 이곳에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가 있고요.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변에 주택들의 가격이 상승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선입니다. 경전철인데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경전철 아닙니다. 자, 서울대역 입구부터 지금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경전철인데요. 얘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환승 역할을 합니다. 자, 2호선, 7호선, 9호선, 1호선, 5호선 그리고 한 건너 하면 6호선까지 거의 모든 노선을 다 환승을 시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우리 신길 뉴타운이 아주 큰 후회를 보겠죠. 그런 부분 챙겨가시고요. 2022년 2월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입니다. 자,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공덕, 서울역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역을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지가가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개통 이후에도 더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그 개통역들을 보시면 다 업무단지잖아요. 이 업무단지는 주변에 상권이 더 발달하겠죠. 그러면 수혜를 보는 주택단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신길 뉴타운만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길 뉴타운이 신안산선의 최대 수혜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년 후에 개통이 됩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등포역을 딱 지나진 않습니다만 바로 한정거장인 신도림역과 그리고 바로 용산, 여의도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연결성이 신안산선과 신림선과 마찬가지로 여의도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따라서 환승역의 역할 그리고 이로 인한 집가 상승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남부광역철도, 급행철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잠실도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익혀놓으시면 바로 감이 오시리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냥 연결해서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2억 8,700에서 3억 2,500만 원에 여러분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가 지금 2억 6천에서 2억 9,5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요. 따라서 실제 투자금 전세를 끼고 출자를 하시면 최소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면 여러분께서 아주 소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영등포는 지금 모두 분양가가 3억 정도가 다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앞으로 올라갈 가치가 상당히 큰 가격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낙후됐던 영등포는 이제 잊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가치 풍부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소액 투자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바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8,6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 성동구인데요. 이 성동구 안에서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입지 살펴볼까요? 네, 성동구 여러분, 성동구에서 유일하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동구에서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처다. 그리고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발이 완성되는 5, 6년 후에는 큰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호선 라인입니다. 다 이어서 업무단지 라인이죠. 이번에는 초역세권입니다. 장안평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형 아파트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장안평역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역시 상당히 지금 5호선 환승역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동을 하시면 최대의 환승역이죠. 왕십리역과 바로 청량리역이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십리역 지금 5호선, 2호선, 그리고 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앞으로 또 뭐가 생길까요? 네. 동북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자, 청량역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11개 노선이 지나는 최대의 환승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교통 호재를 갖고 있는 곳 주변에 위치를 한 곳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7호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자역을 통해서 7호선 바로 강남 노선입니다. 청담, 학동 그쪽으로 이동하기 상당히 편하고요. 따라서 지금 5호선을 통해서 뭐 광화문이나 어디죠? 마포, 공덕 이런 업무단지들 그리고 이 강남의 청담동 일대의 업무단지로 이동을 하실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모두 이용이 가능한 바로 그런 직주 근접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답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답동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바로 위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와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성수동이죠. 그리고 성수동이 그 동안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을 이뤘었는데 첫 번째는 서울숲에 바로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앞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개발. 바로 50층 높이가 가능한 특혜 지역이 앞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성수동 또는 성동구 안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찾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천지개벽을 한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강남도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서울숲이라는 강점도 갖고 있는데요. 자, 용답동이 지금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곳,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성동구는 또 한 번 이 녹지나 이런 허파 역할을 좀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자, 여기 가장 큰 것이 바로 중랑물재생센터 이렇게 예전에는 비선호 그런 시설이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또 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5호선 라인 장안평 라인 요 곳이 바로 역세권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답동의 유일한 지금 재개발이죠. 용답동 108-1구역 청계 리버뷰자이 약 1,700세대가 앞으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개발 호재가 산재돼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청량리역과 왕십리역의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지금 동대문 그리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까지 계속 이쪽으로 지금 시세를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곳의 시세가 굉장히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바로 입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최대 환승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십리역, 청량리역 바로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신 건 미래가치 대비해서일 텐데 미래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곳에는 이제 주택이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들은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가격도 그렇고 이제 투룸의 구조가 앞으로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강점은요. 용답동 그 아파트를 바라보는 쪽에 바로 이러한 큰 숲이 공원이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제 상상이 아니라 이미 개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1, 2, 3차로 나눠져 있고요. 1차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박물관이라든 체험센터가 이렇게 생겼고 일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물 탱크가 지하로 매립이 되면서 그곳이 이 호수공원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여기에 또 업무시설도 들어오죠. 물재생, 에너지 관련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단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이 가장 큰 호재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그 서울숲이 생겼을 때 주변의 빌라 가격을 비교를 해봐도 뭐 1억대가 5억대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듯이 상당히 큰 호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바로 그 옆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데 중랑천도 역시 바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서울시 재정으로 바뀌면서 2021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6년 아까 공원이 완성되는 똑같은 5, 6년 후에 이곳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지만 이곳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중랑천에 이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수변공원이 생기는데요. 여의도의 10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청량리에는 또 GTX BC 노선이 앞으로 지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가 상승과 또 교통의 편의성을 또 가져가시면 이렇게 좋겠다 보시고요. 그리고 왕십리역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북선이 또 들어옵니다. 따라서 동북선은 모든 노선들 한 6개 노선 등과의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강북 횡단선도 청량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강북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까지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통팔탈의 바로 그러한 호재를 갖고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가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인데 용답동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직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여러분 딱 보시겠지만 투룸인데 원룸 가격입니다. 자, 2억 8,600에서 2억 8,900이고요. 지금 임대가 2억 6천에 가장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아주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네, 2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가능한 성동구 용답동의 투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 어디에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서울 3억원 이하 부동산의 소액으로 투자하기고요. 1: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주원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주원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1.0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택사업 추진계획 마련이 어렵고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어렵지만 아마 좋은 부동산을 찾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이분이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좋은 지역 두 곳을 엄선해 오신 것 같아요. 어디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두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수익과 차익의 동반상승을 크게 기대할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은요. 저평가 지역이면서 배후타운에서 현재는 대단히 없는 복합단지 개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확정과 3개 노선의 지하철 연장 등 국지국장 호재로 인해 서울 동부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지역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저평가 지역이면서 농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요. 현재는 부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으로 삼성 고덕산업단지 외에도 관광이라든지 교육, 교통, 그리고 평택항, 국제 신도시 개발,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등 한 지역이 한순간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평택 근내리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금리도 너무 낮고요.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수익과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보 한번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준영 소장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5호선, 8호선 함께 지나는 천호역과 8호선 암사역 역세권 사이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약 2억 4,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무엇보다 저평가 지역 전문이신 우리 소장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왜 이곳을 주목하는지 강동구 천호동 입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숲세권, 역세권, 강세권, 집값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강세권으로서 도심 속 쉼터를 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도보 선분거리의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가깝게는 일자산 자연공원이라든지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환경과 또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한산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일상 속의 다양한 영화 활동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그만큼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천호 로데오 거리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구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서 그만큼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유충지로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등에 인접해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그만큼 또 시내 중심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더불어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와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가 확정되어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고요. 더해 또 주변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춰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에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자차 이용도 편리하고 지하철도 5호선과 8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교통도 편리해 보이고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익과 차익을 모두 잡아보기 위해선 호재가 좀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하면은 강남 4구에서 강남 4구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적이면서 배우타운에 현재는 자주도시로 변하고 있는데 일단 자주도시로 발전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문화, 쇼핑, 체험 공간인 유통 상업존과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R&D 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한참 개발 중인데요. 강동구 개척 이래 최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약 32만 2천 제곱미터에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R&D,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사업을 직접 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는 200개 중소 엔지니어링
유치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지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요, 1,000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1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는 약 7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은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이 지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8호선, 그리고 5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그만큼 또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은 더욱더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지로의 접근성 향상과 또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해 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 2구역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14년 만에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이번 천호 2구역을 시작으로 천호 1구역과 그리고 3구역 그리고 인접한 천호 송내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 4구역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과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만큼 또 사업이 완료되면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하여 그만큼 지역 내 입지적 프리미엄은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또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많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천호 재정비 소식에다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업무단지 조성 소식까지 이렇게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큰 호재부터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안에서 또 천호동이 가장 번화한 지역이잖아요. 이곳의 역세권의 투룸, 과연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분양가 형성되어 있는 건 2억 4,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시 실투자는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투룸의 또 장점인 월세 수익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시 실투자도 1억 1,5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꾸준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또 건축주가 보유한 첫 분양 물건으로서 지역 내 투룸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또 내년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4구인 강동구 안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죠. 자, 천호동에서 투룸 다세주택 소개를 받아보고 있고요. 분양가가 아직은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바로바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세입자도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셨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동구, 천호동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저평가에서 배우타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잘 구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그만큼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검증됐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면서도 강남 4구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만큼 또 저평가적에 따른 미래 가치, 그만큼 꾸준한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층이 높은 투룸에 투자하시는 투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상승이 따라준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건축주 보유분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일부 회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건축주 보유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부동산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주목하시는 검증된 지역이니까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겠지만 그래도 투자할 때 유의점 한 가지쯤은 있잖아요. 어떤 거 주의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가 투자를 했을 때 무조건 투자하시면 그건 안 되고요. 나오셔서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 외형부터 뭐 실내 자재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동네의 시세 대비 진짜 저렴한지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저 아닌 저희 뭐 훌륭한 전문가님들 많으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가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시세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투룸 소개 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번에는요.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금내리로 가보겠습니다. 미 8군 사령부 동창리 게이트 10분 이내 거리에서 단독주택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자, 단독주택의 시세는 약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지금 여기저기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뭐 수도권 지역으로 이미 시선을 돌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경기도 평택시를 가져오셨어요. 이 주변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입지를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이 방송 전에 상담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 땅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삐 들어오느라고 상담을 못 해드렸는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평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서 자꾸 팔으라고 부동산에 전화 온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평택은 팔 타임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택은 아직은 무릎이다. 그래서 더 가져가신다면 그만큼 차익을 크게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오늘 물건에 대해서 입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군세권 지역으로서 미군 기지 내 미군 사령부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5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관심을 크게 가져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동창리 게이트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는 가족과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며 뉴욕 브루클린의 상업시설을 본단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요. 그리고 농구장이라는 축구장,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등의 근린시설과 함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그만큼 부대와의 또 접근성과 근거리의 인프라가 또 잘 구축된 주거단지, 그만큼 또 주변 경관이 매우 우수한 입지로 그만큼 배후 수요에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또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또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약 차량으로 10분 내 거리로 SRT를 이용하여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도 주변 경부고속도로, 평택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군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인천 및 그리고 경기 동남권 등 동남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또 미군이 선호하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그리고 주거환경까지도 잘 갖춰 그만큼 풍부한 임대의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만큼 또 주변에 고도국제 신도시 그리고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RT, 지제역 그리고 KTX 등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직전에도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평택 관련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직 이 지역 가격이 무릎이니까 팔지 말라는 답변, 그분께도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릎에서 머리까지 올라갈 호재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릎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면요.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깨에서 파는 게 좋으시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호재 특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동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에는 고독국제 신도시를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고독 신도시 주변으로는 삼성 고독산업단지 12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LG전자 진이산업단지가 약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K6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까지 삼성과 LG를 포함해 22개 산업단지가 풀 가동할 예정으로 그만큼 수요 인구가 약 10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한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 또 주변 대기업 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경제 도시라는 점에서 꾸준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에는 2021년까지 미군을 포함한 군무원 그리고 가족 등 약 8만 5천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군 유입 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앞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약 8천 세대의 렌탈 하우스가 필요하고요. 더해 쇼파 협정에 따른 2060년까지 주한 미군을 유지하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과 그만큼 또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 조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더해 수도권과 전국을 이어주는
교통 호불호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 수서역과 지적사이를 이어주는 SRT 개통으로 평택 일원의 교통 편의가 매우 편리해졌고요. 그만큼 계속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정역과 지제역 4.7km 구간을 KTX 직결공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교통개발 호재가 다채롭게 예정돼 있어 그만큼 교통 편의 향상 및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 또 항만의 유층지로서 기업과 물류 그리고 유통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그만큼 대단위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할 거고 그만큼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규제에서 비껴간 지역이지만 이렇게 개발 호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벌써 어떻게 알고 선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자, 벌써 많이 올랐을지 궁금한데 저희가 만나보는 미국 렌탈하우스로도 이용이 가능한 단독주택 과연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역 땅 지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형성된 금액이 7억 5천에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6억 7천만 원입니다. 6억 7천만 원에서 시세 대비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10억까지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5억에서 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미국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월세 보증금이 없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연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한다. 그래서 연 임대료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예상이 되는데요. 계약과 투자자께서 계약과 동시에 연 임대료 선불을 지급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출 이자를 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에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평수가 100평 이상입니다. 1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꾸준한 집가 상승을 봤을 때 물론 월세 수익도 있겠지만 차익으로도 큰 호재를 가져갈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분은 공실 걱정이 있습니다. 공실 걱정이 있는데 현재 미군 렌탈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 그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약 시 임대료 선불이라고 하니까 걱정을 좀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아직은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만나보는 가격이 무릎이라면 이제 우리가 업계에서 팔기 위해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기대해보기 위해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렌탈하우스가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렌탈을 평택에다 집을 진다 그래서 무조건 렌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합격해야만 미군에게 렌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렌탈이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월세 걱정하실 필요 없고 공실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미군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직주 근접의 공세권입니다. 그래서 미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매우 선호하는 입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또 평택시 자체가 자족도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의 상승을 꾸준히 지켜볼 수 있고요. 그만한 다양한 개발로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쪽에 가보면 드문드문 단독주택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이게 그런데 다 이 렌탈하우스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검열을 받아야만 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건 검열을 받은 그런 부동산이잖아요. 네. 유의점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평택을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평택에 가시면은 렌탈하우스, 미국 렌탈하우스 현수막을 걸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택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쪽에 투자하셨다가 좀 지금 곤란에 처해지신 분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여태까지 작년에 렌탈하우스에 투자를 했는데 여태까지 세입자를 못 맞추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평택 자체가 지금 렌트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짓고 있는 지역이고 하지만 거기서 50% 이상은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받지 않은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했는지 필증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필증이 있어야만 미군들한테 렌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그쪽에 가셔서 알아본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전문가와 함께 가셔서 꾸준히 그 지역도 한번 보시고요. 입지라든지 앞으로 개발 여지라든지,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는 렌탈 하우스이기 때문에 미군 주택가 검열 필증을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공실, 그리고 그 회사가 공실이라든지 임대료 그 부분을 꼼꼼히 또 관리해주는 회사인지도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하신다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검열을 이미 통과한 부동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에서 미군 렌탈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오늘 안전한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와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